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2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달의 마지막 날이고 또 한 주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장 흐름은 좋지 못했었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9%와 함께 이번 달 종가가 2,500포인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2.3%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졌던 이유와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이슈가 있었던 고려 아연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금융주 대부분의 업종들이 모두 빠졌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소비장 기업들 대부분의 업종들이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 영상을 쉴 때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다면 오늘은 그걸 압도하는 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무려 7,5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났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16만원이 깨졌는데 지금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는 하루를 제외하고 11월 한 달 동안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왔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대한항공, JYP, 카카오, 삼천당제약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대한항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고 그 전날에는 소폭의 약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S&P 500은 0.4%, 또 다우지수도 비슷하게 빠졌었네요. 물론 이 정도는 크게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바로 아시아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니케이는 마이너스 0.5%고요. 최근에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횡보하고 있죠. 그리고 대만 증시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중국 증시가 모처럼 1.5%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오후장에 시장이 조금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촬영 시점은 1시 40분입니다. 이런 흐름이 종가까지 이어질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전장에 국내 시장의 흐름이 정말 좋지 못했었거든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크게 낙폭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하고는 다르게 추세가 아랫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영상을 어제 올리지 못했었잖아요. 그때 한 가지 주목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한국은행에서 다소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가 조금은 실려 있었다면 예상과는 달리 추가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렇게 언급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경제가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기존의 2.1%에서 1.9%로 0.2% 하향 조정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2.6%로 올해 성장률을 목표했었다면 IMF하고 OECD에서는 조금 낮게 2.5%를 제시했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낮게 올해 성장률이 2.2%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률 집계를 보면서 진짜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증시의 상방보다는 하방 압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경기가 먼저 돌아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낮아진 금리를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늘릴 수도 있고 그에 따른 고용 확대까지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금리를 한 차례 낮추었고 또 성장률 자체도 낮추었던 만큼 하반기에 증시 탄력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에 따른 환율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우상향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원화 약세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외국인 이탈까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환율이 뛴에 따라서 22년도 고점 있죠? 거기 근처까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코스피, 특히 성장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하반기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국내 시장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낮아진 성장률, 그런 것들을 먼저 전제로 보시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히 연말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2%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하이닉스는 그래도 빨간불이 나오고 있네요.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 있죠. LG엔솔, 삼성 SDI, 또 에코프로까지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표적인 국내 성장주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한국 시장의 성장률 저하, 그런 부분에 대한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또 카카오까지 오늘은 6%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며칠 전에 네이버를 비롯해서 AI 소프트웨어 쪽, 이쪽 기업들을 한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결국은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카카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형주 외에도 조금 작은 기업들이 있죠. 이스트소프트, 또 루닛, 셀바스 AI 모두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었고 또 국내 시장의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다. 지금은 이런 우려감이 있는 시점인 만큼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지금 제가 보는 업종은 AI 소프트웨어 쪽, 그쪽이 그나마 시장 흐름이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 있죠? 물론 이쪽은 시세가 끝났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은 정체되어 있고 또 테슬라 주가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주들, 조선주라든지 우주항공 쪽, 이쪽도 다소 정체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쪽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뛸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오늘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최근에 카카오라든지 또 네이버, 이 업종들이 제일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네이버 쪽에서는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또 카카오는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들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필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모임 자리를 갔을 때 첫 번째로 분위기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또 직장을 간다든지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항상 분위기 파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저는 한국은행에서 성장률을 낮추었고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만큼 그에 따라 환율이 다시 한번 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원화 약세를 일으킬 수가 있고 외국인 이탈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외국인 이탈이 발생이 된다면 대체적으로 국내 성장주 위주로 그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많은 성장 기업들,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이쪽은 당분간은 조금은 조심해보자는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반면에 이런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업 쪽 이쪽은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꾸준히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이런 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해보자 그렇게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업 쪽 이쪽을 집중해서 보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대형주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수가 있겠고요. 조금은 작은 기업들이라면 루닛이라든지 뭐 셀바스 AI, 이스트소프트, 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11월 추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우상향 추세가 나오는 만큼 코스피 코스닥과는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고 무작정 홀딩하자 절대적으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첫 번째로 업종 선택을 했었다면 혹시나 생각이 바뀌었고 또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그로 인해 주가 하락이 나올 때는 어디서 비중을 줄인다든지 또는 한 발 물러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매수하기 직전에 먼저 세워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조해 보시고요. 뭐 기본적으로 11선이라든지 직전 변곡점 부근 그런 위치가 중요한 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오늘 시장 흐름이 정말로 좋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도 그렇게 기대가 되는 시장 흐름은 아니지만 항상 주식시장은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첫날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